네, 안녕하십니까. 엑사비스의 대표이사 이시영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익스트림 스포츠 비슷하게 하다가 이제 발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약간 부자유스럽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트레트 헌팅의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제로데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GDR, Zero Day Intrusion Detection and Response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왜 우리가 제로데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의 패러다임이 진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제로데이 문제,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고 어떤 부분이 미진한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왜 GDR 기술이란 어떤 것이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그림은 가트너 그룹에서 내어놓고 있는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의 시스템 체계입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가트너 그룹에서 저 다이얼로그를 만들면서도 마지막에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다가 아니다. 아직도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영역에는 제로데이 문제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또 문제도 빠져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예를 들어볼까요? 조금 전 앞에 발표자께서 우리 이제 사이버 보안이 시작된 지 한 40년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분들은 매일 새로운 TI, 탐지 정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제를 맞죠. 오늘 100개의 새로운 탐지 정보 나왔습니다. 결제해 주시면 빨리 경계 보안 장비, 파이어월, IPS, 와프와 같은 장비에 설정해서 지금부터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소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좀 아시는 분이면 오늘 나온 TI에 해당되는 제로데이 공격은 없었겠지. 또 내지는 이거 이미 공격 들어와 있지 않을까? 왜? 오늘 TI가 나왔다는 얘기는 TI에 해당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제로데이가 오늘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그 공격이 들어올 때는 우리의 경계 보안 장비는 정상으로 통과시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로그나 이벤트 이런 것들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없었겠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40년 동안 사이버 시큐리티가 발전해 왔으면서도 이 간단한 문제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안 컨설팅을 받습니다. 아니면 바스와 같은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취약점 탐지 솔루션을 사용해서 우리 조직 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럼 빨리 이제 패치하고 해야겠죠. 그러면서 드는 질문, 이 구멍으로 이미 과거에 공격이 들어와 있지는 않을까? 누구도 답을 못하고 있죠. 왜? 40년 동안 수십억의 돈을 넣어가면서 발전시켜온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 시스템이 이 간단한 문제에도 답을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제로데이라는 특성에 따릅니다. 제로데이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나 OS에 취약점이 패치되기 전에 들어오는 공격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네트워크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위협이 생겨나고 그 위협을 탐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TI, Threat Intelligence가 나오기 전까지의 시간적인 공백을 제로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이버 보안 위협이 제로데이 기간에 있습니다. 아직 탐지 정보가 없죠. 우리 조직에 침투를 해옵니다. 말웨어로, 악성 코드로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의 보안 솔루션들이 이를 탐지해서 디텍션해서 이벤트나 알람을 띄워줄 수 있느냐? 못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사이버 안전국에서도 이제 앞으로의 사이버 시큐리티의 화두는 제로데이 대응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12월 달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로그4j 문제를 보시죠. 많은 조직 사이버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회사들에서 대응책을 내놓습니다. 빨리 이러이러한 탐지 규칙을 경계 페리메터 시큐리티 시스템들, 파이어월과 같은 경계 보안 장비에 설치를 하고 빨리 패치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들은 전부 다 새로운 신규 TI를 가지고 있고 패치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대응이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엑사비스가
파악하면 바로 따지면 재작년 12월 11일 날 로그4j의 TI가 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3일 전부터 로그4j 공격이 시작됐죠. 우리의 모든 경계 보안 장비를 다 통과하고 EDR, 샌드박스, NDR까지 통과해서 우리 조직에 말웨어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부 다 패치를 해버렸죠. 그 이후로는 공격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이후 일주일에 걸쳐서 계속 새로운 변종 공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변종 공격에 대한 3일이나 이틀 전에 제로데이 공격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월 달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우리 조직들은 해커들이 스캐닝 공격을 통해서 밀어넣었던 백도어를 가진 채로 전부 다 패치를 해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안심하죠. 우리는 빨리 로그4j TI가 나왔을 때 결제를 받아서 경계보안 장비에 설치를 해서 차단을 했고 패치도 다 했다 하면 뭡니까? 이미 며칠 전에 제로데이 공격으로 악성 코드나 말웨어 또는 백도어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 2월, 3월에 걸쳐서 많은 조직이 데이터를 탈취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직은 데이터가 탈취 안 됐으니까 없었을 거야. 아닙니다. 해커가 관심을 안 가졌을 뿐이지 백도어는 밀어놓은 상태죠. 언제든지 해커가 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로그4j나 아니면 2020년 12월에 있었던 썬버스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알려진 위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루에 200건 이상의 새로운 CVE가 발표되고 있고 더 놀라운 점은 CVE가 알려지면 이 CVE에 대한 TI, Threat Intelligence가 나오기 전에 벌써 알려지자마자 5분 안에 전 세계적으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타겟팅이었죠.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특정 목표를 향해서 공격을 했다면 이제는 그 스캐닝 형식으로 자동으로 공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과연 이런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 것이냐가 큰 문제가 되죠. 즉 매일매일 탐지 규칙의 3%가 업데이트됩니다. 이 얘기는 현존하는 한 7만여 개의 TI 중에서 3% 정도가 제로데이가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보안 사고의 80% 정도가 제로데이 공격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새로운 CVE가 알려지고 그 CVE에 해당되는 TI가 나올 때까지 평균 기간이 3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TI가 나올 때마다 제로데이 공격의 가능성을 안고 우리 보안 시스템을 운용하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꿔야 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일 아침 시소에게 보고를 할 때 새로운 TI가 나왔고 이거를 적용하기 위한 결제를 맞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TI가 나왔다는 보고에 대한 결제와 동시에 오늘 나온 TI에 대한 제로데이 공격의 존재 유무도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한 6년 전부터 스레트 헌팅이란 위협 사냥의 개념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10여 년 전에 파이어아이가 이런 말을 했죠. 경계 보안의 시대는 갔다. 그렇기 때문에 APT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경계 보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 보안만으로 막을 수 없는 제로데이 공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기존에 있는 우리가 경계 보안 체계는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 차단을 중심으로 해왔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새롭게 카테고리를 형성시켜 나가고 있는 위협 사냥, 스레트 헌팅 영역은 막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로데이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죠. 사이버 보안이 100%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신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그 제로데이 공격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원천적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DR, 프리벤션이 아니고 데미지 리덕션이라는 개념을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텍션 앤 리스폰스를 통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 대응을 하자. 이게 나왔죠. 그런데 왜 그러면 6년 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DR 개념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보안은 완벽하지 못한가? 실제 이론상으로 사이버 시큐리티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에 가깝게 다가갈 뿐이죠. 근데 왜 더 아직도 새로운 문제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보안 체계를 한번 보시죠. 알고 있는 TI가 알고 있는 것들은 경계 보안을 통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월부터 와프까지,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가 뜨니까 심, 대응을 위해서 소화까지 엮어서 관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로데이 공격은 아직 TI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상행위 탐지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바로 트레트 헌팅의 영역이고, 우리가 보안의 사각지대 또는 이 사각지대로 도는 공격들을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PT를 대응하는 ATP나, 자, 호스트에서 잘 다루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엔드포인트 DR, EDR, 아니야, 네트워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NDR 개념이 도입됐죠. 그런데도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보시면, 자, 이 모든 APT나, 그러니까 사이버 킬 체인을 다루고 있는 ATP나,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이상행위 탐지를 하는 NDR이나, 엔드포인트에서 이상행위 탐지를 하는 EDR이나 공통적인 기반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abnormality detection, 이상치 탐지죠. 정상적이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그 일이 발생했다면 그 증상을 일으키는 악성 코드나 말웨어, 백도어가 제로데이 공격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가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선버스트나 로그4j 전부 다 NDR, EDR이 뚫렸죠. 왜? NDR과 EDR에서 탐지할 만큼 이상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상행위 탐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은 어쩔 수 없이 베스트 에포트입니다. 최선의 노력. 찾아주면 고맙고 못 찾아두면 어쩔 수 없고 로 현재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데이 공격이 침투했다 또는 침투한 이후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추적을 하는 데 대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엑사비스에서는 작년 SCI 저널을 통해서, 자, 우리가 스레트 헌팅이 적용되고 있는 보안의 사각지대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세분화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상적인 절차에서 보면 알고 있는 TI는 경계 보안에서 맞고, 그리고 신규 TI가 나오면 빨리 적용해야 되죠. 재작년 로그4j 예를 보면 어떤 조직은 토요일 날 12월 11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로그4j 탐지 정보를 설정하는 데 4일 걸렸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 들어온 공격은 못 막는 거죠. 바로 운용상의 보안 사각입니다. 빨리 적용해야 되는데 빨리 적용하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보안의 사각지대죠. 그리고 두 번째, 로그4j 탐지 정보가 12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로그4j 취약점이 알려진 것은 1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말로는 3년 전부터 해커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죠. 과거에 그걸 공격이 들어왔겠죠. 바로 시간상의 보안 사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TI가 새로 나오면 오늘 나온 TI, 즉 12월 11일 날 나온 로그4j TI에 대해서 과거 11월 달 또는 8, 9월 달부터 로그4j 공격이 우리 쪽에 있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죠. 바로 시간상의 보안 사각입니다. Temporal Network Security Blind Spot이라고 그러죠. 제가 최근에 챗 GPT에다가 학습을 시켰습니다. 야, 시간상의 보안 사각이 뭐니? Temporal Security Blind Spot을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이거야라고. 그리고 GDR도 Zero Day Intrusion, Detection and Response라는 것을 학습을 시키니까 한 10분 좀 지나니까 물어보니까 또 답을 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보안 기술은 운용상의 보안 사각과 시간상의 보안 사각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TI가 나오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이 부분은 저희가 unknown 보안 사각이라는 영역으로 디파인을 합니다. unknown 보안 사각은 어쩔 수 없습니다. TI가 없기 때문에 이상형이 탐지로 할 수밖에 없고 기술은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죠. 빅데이터, AI 기술들이 접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의 어떤 이상적인 보안 대응 절차를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아직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심을 돌려도 마찬가지죠. 심은 이벤트나 알람을 수집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줄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도표를 보시죠. 항상 새로운 보안협이 생겨나면 시간이 지나면 대응하는 TI가 제공이 됩니다. 저료대기가 종료되죠. 그리고 그 TI를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적용함으로써 자, 이제부터 그 TI에 해당되는 보안 위협을 막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TI가 나오기 전까지의 시간상의 보안사가 그리고 TI가 적용될 때 사이에 운용상의 보안사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육군의 그 보안 체계 실장님이 투스타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제발 저료대기 시간상의 보안 사고로 저료대기 공격이 없었기를, 운용상의 보안 사고로 내가 놓친 기간 동안 공격이 없었기를 기도한다고. 그리고 군에서 이제 운용상의 보안 사각을 원데이 취약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TI가 나오면 저료대기가 끝나죠. 저료대기가 끝나면 그날부터 원데이, 그 다음 날은 투데이가 됩니다. 그래서 N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데이 공격 또는 원데이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막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사업 본부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운용상의 보안 사각에 해당된 영역 N데이에 대해서 대응하지만 제로데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경계보안과 이상형이 탐지로 이루어졌던 보안 체계의 중간을 이어줄 수 있는 시간 운용상의 보안 사각을 커버할 수 있는 GDR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간 운용상의 보안 사각은 이상형이 탐지는 정확도를 보장 못하죠. accuracy를. 거기에 비해서 시간 운용상의 보안 사각은 100%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점이 TI가 나온 시점이 좀 늦어지긴 하지만 모르는 보다 낫겠죠, 당연히. 왜? 여기에 적용되는 기술이 바로 저장과 재검사입니다. 과거 트래픽을 그렇죠. 3개월 전부터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오늘 새로운 TI가 나오면 야, 이 TI에 대한 저료대기 공격이 있었다 없었다 어떻게 찾아봅니까? 저장된 3개월치, 6개월치의 트래픽을 재검사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그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간 운용상의 보안 사각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DR 기술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시간상의 Temporal Security Blind Spot과 운용상의 보안 사각, Operational Security Blind Spot을 우리의 통제선 안으로 끌어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SIEM이라는 통합 보안 관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에서 제로데이 공격의 침투, 제로데이 커뮤니케이션, 제로데이 데이터 유출에 대한 이벤트를 가지고 와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드립니다. 즉, 시간 운용상의 보안 사각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로데이 기간 동안 트래픽을 저장합시다. 제로데이 기간이 얼마큼 되죠? 국방에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한 3개월, 평균 3개월 요구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미 연방 정부에서는 선버스트 이후에 제로데이 기간을 1년으로 공고합니다. 왜냐하면 선버스트가 9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로데이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제로데이 기간 동안의 트래픽을 저장하고 디텍션입니다. 새로운 TI가 나올 때마다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저장된 제로데이 기간의 트래픽을 재검사해서 오늘 신규로 새로 나온 TI에 그러니까 탐지 정보에 해당되는 위협 정보에 해당되는 제로데이 침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찾아냅니다. 그다음에 R, 레스폰스, 자동으로 그 침해가 발견된 시점 이후로 오늘까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추적하고 분석해서 리포트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사용자의 검증을 통해서 차단 대응까지 격리까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포렌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죠. 얼핏 보면 그렇습니까? 과거를 저장하고 재검사한다 그러니까. 하지만 또 뒤에 설명드렸지만 포렌식과는 다른 영역이죠. 영역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왜? 오버헤드 때문에. 3개월 우리 조직에 3개월 트래픽을 저장하고 6개월 트래픽을 저장하는 것도 엄청난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들 거고요. 중요한 점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새로운 TI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3개월, 6개월치의 트래픽을 재검사해서 가지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포렌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의 보안 체계 영역에서 어떤 영역을 커버하는 기술인가를 지금 도표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TI를 기준으로 탐지 정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늦게 제공하는 오늘 새로 나온 거죠.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호스트와 네트워크 이 두 개에서 각각의 영역을 해소하는 솔루션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제공된 TI가 있으면 당연히 호스트에서는 백신이 막아냅니다. 실시간 탐지하죠. 그다음에 네트워크에서는 경계보안, 파이어월, IPS, 와프가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늦게 제공. 새로운 TI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호스트에서는 역시 백신이 그 역할을 합니다. 왜? 탐지정보 호스트에서 탐지정보 업데이트되면 물어봅니다. C 드라이브 한번 검사하시겠어요? 요즘 V3나 알력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드라이브 검사 안 하면 다시 검사하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제로데이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백신이 어느 영역만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TI가 없는 경우 이상행위에 대해서는 호스트에서는 EDR이 담당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에서는 MDR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TI가 새로 제공됐을 때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없죠. 이 영역을 커버하는 기술이 바로 GDR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로데이 침투를 검출하고 제로데이 통신을 검출하고 그리고 제로데이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기술로서 사이버 보안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R은 그 자체로도 시간 운용상의 보안 사각을 해소함으로써 매일 새로운 TI가 나왔을 때 그 TI에 해당하는 제로데이 침투나 데이터 통신이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솔루션인과 동시에 기존에 있는 심과 소와와 같은 통합 보안 관제 그리고 APT, NDR, EDR과 같은 이상형의 탐지 그리고 파이어월에서 와프에 이르는 경계 보안 장비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로데이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연동을 하여 보다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통합 보안 관제 회사하고의 연동 결과입니다. 즉 AI 심 환경에 제로데이 침투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벤트 정보와 알람 정보를 줌으로써 심에서 다른 정보와 연동을 해서 보다 정확한 보안 검출에 위협 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AI 심을 통해서 학습되어서 찾아진 TI에 대한 또는 취약점에 대한 제로데이 공격 또는 침투,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과거를 재조사해서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AI 심 환경 하에서 GDR이 어떻게 연동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GDR은 포렌식과는 다르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돈을 갖고 계시다면 물론 포렌식으로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10기가 링크 하나에 한 50대의 스토리지 서버 그리고 50대의 분석 서버를 가지신다면 해결이 가능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데이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GDR과 포렌식은 증빙, GDR은 시간 운용상의 보안 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실제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포렌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NGL 솔루션과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영역이 다르죠. NGL 솔루션은 unknown 보안 사각, 아직 TI가 있지 않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안 사각의 전체라고 생각했던 unknown 보안 사각을 해소하는 기술이고요. GDR 같은 경우는 시간 운용상의 보안 사각을 100%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할과 적합성, 기대 효과가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상적인 GDR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현존 하는 GDR 기술은 엑사비스가 유일하고 하고 있습니다. 엑사비스의 first-in 저장 기술을 사용했을 때 우상단에 보시면 FPC, 풀 패킷 캡처, 그러니까 포렌식 기술이죠. 포렌식 기술을 GDR로 사용하려면 10기가 환경에서는 이틀이나 3일 정도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즉 허용하는 제로데이 기간이 3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짧죠. 하지만 엑사피스의 풀센 기술을 사용하시면 기존에 있는 저장 용량 대비 50배의 효율을 보여드립니다. 즉 이틀 정도인 제로데이 기간을 100일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백 기술로 저장했는 것을 재검사했을 때 정확도와 비교해 보면 99.6%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정확하게 제로데이 침투나 데이터 통신을 찾아내는 정확도로 봤을 때 유일하게 GDR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은 엑사비스의 네타달고스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로데이 공적은 있을까?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저희가 모 금융기관을 통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항상 새로운 TI가 나왔을 때 그쪽에서는 한 1개월 반 정도를 저장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미 TI가 나오기 전에 제로데이 공적들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많은 수의 백도어나 감지하지 못하는 말웨어들이 조직의 서버나 호스트에 엔드포인트에 들어와서 활동 중일 것입니다. 우리 데이터는 유출이 안 됐는데요. 해커가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해커가 관심을 가지면 언제든지 데이터를 빼낼 수 있는 백도어들이 거의 다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예를 보시면 2017년도에 에키픽스죠. 운용상의 보안 사각입니다. 아파치 스트럭처 약점에 대해서 탐지 정보 설정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운용상의 보안 사각으로 결국은 3개월에 걸쳐서 1억 4천만 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었고 회사가 파산할 뻔했죠. 개인 신용 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가 많았거든요. 선버스트로 보시죠. 선버스트를 처음 공격을 찾아낸 쪽은 파이어아이였습니다. 파이어아이의 레드팀, 공격하는 해커팀이죠. 그래서 운영하는 해킹 도구가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다크웹에.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선버스트 사고를 알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미국에서 유명한 보안업체 다 뚫리고 그리고 연방정부의 6개 조직이 다 뚫렸습니다. 왜? 제로데이 공격이었거든요. 2011년에는 로그포즈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탐지정보가 12월 11일 날 나오고 그리고 4일에 걸쳐서 변종 탐지 규칙이 업데이트됐습니다. 그때마다 2, 3일 전에 제로데이 공격이 계속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백도어가 설치된 사례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시간 운용상의 보안 사각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실제 그 도구를 통해서 제로데이 침해 여부에 대해서 이제는 확인하고 격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매일 새로운 TI가 나왔다는 것을 결제 받으실 때 그 TI에 해당되는 제로데이 공격이 있었다, 없었다를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